남편하고 아들하고요, 서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지금 사이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되나, 중간에서 제가 참 어려워요. 남편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들도 앉으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지금 막막해요. 그냥 중간에서. 그래서 아들 편도 못 들고 남편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이런 기회에 제가 그냥 막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네, 힘들다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당사자가 아들하고 남편이란 것밖에. 네네네. 아, 제가. 근데 네. 어차피 당사자가 와서 물어보면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중간에서 3자 입장에서 뭔가 어머니가 역할을 하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네. 조금 뭐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이제 아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특허를 얻어가지고 이제 특허를 해서 그 아주 얇은 도마를 했어요. 아주 그냥 간 도마를 해가지고 이제 할 때 남편이 이제 돈을 대줘서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돈 들어간 만큼 이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경우죠, 아들이. 그런데 이제 남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실패했으면 아버지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돈은 대줬는데, 뭐,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으면 꼭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 되니까 아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같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후에는 이제 말도 서로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못 본 채 하고 지내거든요. 밥도 따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아들을 좀 이렇게 감싸주면 좋은데 남편은 절대 안 하고 아들도 뭐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뭐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조금 고자세로 나오는 아버지가 좀 나는 널 도와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아예 서로 이제 막 집안에서도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네. 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둘 중에 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서로 할 말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네. 먼저 나서서 예. 상대방에게 원하는 네. 방식으로 그 대답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을 알아주든지 하고 먼저 누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없이 지냈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들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이제 큰 해준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준 거는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애들이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서로들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차라리 네. 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거 해준 것처럼 그렇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유세는 아니지만 유세같이 이렇게 느껴질 만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머니로서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안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걔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남편이 말은 안 해도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안 해도 사람은 안다. 그 표정만 봐도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는 이제 막 말을 안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는데 몸으로 더 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남편이. 그 말이 뭘까요? 그냥 비언어적으로 예. 표현을 통해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태도를 통해서 나간다면 어떤 메시지를 아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은 이제 흑백을 꼭 가려요. 남의 이야기라도. 그래가지고 대화가 딱 느껴져요.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넘겨서 그냥 들을 말도 이거는 나쁘다, 저거는 좋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하다가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이제 저하고 아들 둘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되는데 남편이 딱 중간에 끼면은 말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게 끝까지 이걸 가면은 왜냐면 둘이 아무도 그냥 뒤로 물러서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에요? 네,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좋아요? 네, 큰 아들은 또 좋아요. 어떻게 좋아? 뭘 아버지가 대준 게 없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겼나? 네네네, 그렇죠. 아들은 이제 자기가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근데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하니까 큰 아들은 또 마음에 또 들고 또 아무래도 뭐 두 아들이면 첫째 아들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좀 아버지 마음에 좀 들면서 행동하거나 말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큰 아들은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근데 이제 작은 아들하고 남편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자기와의 싸움이네?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래서 서로 자기 이해해달라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남편도 그 아들은 뭐 내가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 속으로 아들은 또 이렇고 남편은 나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대우를 못 받는다. 나는 대우를 계속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억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억울한 생각을 하느냐? 좀 큰 마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 어머니는?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니지. 네네. 아유, 부모로서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담아내야지. 어떻게 아이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뭐 하나 주면 하나 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내리사랑인데 좀 더 부모가 더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제가 그래서, 남편이 좀 아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남편은 보면은 꼭 뭘 해주면은 그거를 생색을 항상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좀 애기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게 좀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작은 아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그냥 안쓰럽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보듬어주고 좀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네. 못하니까 그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버지가 조금 마음을 좀 크게 썼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 근데 남편이 뭐 조금 옹졸할 때는 굉장히 옹졸해가지고 남편이 풀어주진 못할 것 같은데 작은 아들도 또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조금 아버지가 그러면은 좀 양보도 좀 하고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가 고마운 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한 말이라도 하면서 금방 녹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말도 안 하고 뻗팅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한 사람은 수그려 들을 수가 있는데 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강한 좀 너그럽고 폭이 좀 넓으면은 이게 수그려 들 수도 있는데 아들이 지금 좀 약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강하면 수그러들고 약하면은 네. 수그러들지 않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건가요? 아니 그래도 내가 좀 떳떳하고 그러니까 자존감 있고 자기가 조금 좀 잘 되고 하면은 자기 힘이 있고 하면 좀 네. 양보도 하고 너그럽게 마음 낼 수도 있는데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더 그렇지 않나. 그 마음 조그만 거 갖고 속상하고 좀 풀라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이런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보다는 작은 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매님도 좀 화가 나겠네. 그렇죠. 둘 사이에서 그냥 아들 편만 들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혼자 외롭겠어 그 집안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자가 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강자고 아들은 약자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약자한테 마음이 끌리지, 엄마가. 예.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또 아들한테 끌리는 것도 맞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기회에 그래도 신부님께 그냥. 그래요. 사는 얘기 하셨네, 뭐. 네. 아니, 근데 다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가 더 훨씬 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아들이 더 이해가 되세요? 난리 나셨어요. 네? 아이고, 이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요, 우리 형제님, 남편 입장에서 보면, 네. 이해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다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인가 봐요? 사업자금인데? 예, 그렇죠. 뭐 한 1억 정도. 1억이나. 근데 훌라당 날렸어?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요. 네. 내 자식이 그랬어. 내가 딴 사람한테 빌려준 거 뭐 못 받으면 막 속상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네. 잘 되면 좋지 아들이. 근데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뭐 마음같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 실패하려고 그랬겠어? 그리고 그거 갖고 뭔가 뭐 사업한 데 놓고서 딴 데 가서 쓰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예. 사업을 일으키기가 참 어렵지. 네, 10명 중에 자영업자들이 7, 8명들이 3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자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뭔가 이렇게 특허 출원도 하고 뭐 이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드님이 그런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었었는데 그 자금을 대주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났으니 아유 그래 아들아 너 수고 많았다.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이거 용기 잃지 말고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아이템 갖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자. 뭐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더 끌고 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또 해볼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겉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속마음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또 내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아버지 그 큰 돈 제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성공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말 듣고 야 뭐 죄송하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요렇게 해야 좋은 스토리다 이 말이. 그림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안 나온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니 내가 먼저 뭘 또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1억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사실 이러이러해서 좀 죄송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마무리가 그래도 된다. 그래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큰 맘 먹고 걱정 마.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요렇게 해줬으면 참 좋은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쌩쌩하고 있단 말이요. 거기다가 속으로 고마워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만도 한데 겉으로 이렇게 표정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불만이 이렇게 가득 차고 뭔가 퉁퉁 불어 있어. 아버지한테 오히려 고맙거나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께 뭔가 안 좋은 감정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 녀석이 2억을 해줬으면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1억밖에 안 돼줘서 내가 못했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성공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아닌 것처럼 또는 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거 봐라 네가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랬겠냐. 내가 너 믿고 1억 대준 게 내가 참 아주 답답하다. 내가 왜 널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예,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느껴지니까 아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 고마운 그 자금을 대준 그 이면에 어떤 심리 상태로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도움을 지원을 해줬을까 했을 때 기대한다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온전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투자하는 방식 같이 느껴지면 이게 아버지예요? 아니면 투자자예요? 아버지는 성공을 했던 안 했던 그래도 내 새끼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성공하면 아유 우리 새끼. 실패하면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1억을 받았던 것이 아버지가 나를 지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실험해 본 거지. 너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리고 내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아닌지.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으니 아들은 가뜩이나 실패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에게 정말 떳떳한 아들이고 싶지만 그것도 실패했어. 그런데도 아버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가 실패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연민의 눈이 아니라 실패를 한 아들이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퉁퉁퉁퉁 불어 있겠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방귀 낀 놈이 뭐냐 성낸다고 네가 감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더 마음을 더 크게 내셔야 될까? 이 상황에서도 1억이나 대줬는데 1억이나 대줬는데 더 아버지가 마음을 쓰셔가지고 그래 괜찮다 하는 것이 부모 사랑일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자식이 그래도 부모에게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자식에게 아버지가 그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아버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 아들이 먼저 해야 된다. 예.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이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좀 너무 서운해요? 네? 아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니까. 제3자 입장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자식이. 남편한테는 1억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아유, 잘 사시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1억이 큰 돈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그만 할 만도 한데 아유 세상에 1억 그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유 뭐 저는 1억 그러면 너무 뭐 정신이 없는데 그 정도 돈 그거 대주면서 생색내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네 어머니가. 그렇죠. 근데 안 그래. 네. 아니 얼마나 돈이 많아야 1억이 코딱지 같은 돈이겠어요. 아니, 진짜 돈 있으신 분들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돈 1,000원, 10,000원, 이건 피 같은 돈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1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아버지 입장 쪽에서는 또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줄만 하니까 또 해줬겠다. 이제 이 정도로 받아들여요. 해줄만 하니까 해줬다. 이건 뭐 그냥 완전히 빚내가지고 전 재산 털어서 아들한테 올인했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밥 안 먹고 서로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조금 더 아들에게 좀 다가가서 먼저 이렇게 좀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아쉬움이 또 아들이 더 안타까움 실패한 아들이 더 실망했고 괴로울 텐데 아버지까지 저렇게 했으니 얼마나 더 좌절할까라는 마음이 있으신데 어머니는 이제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잖아.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느낌을 자식에게 안 갖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어머니는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속으로 다 이게 드러난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좀 이기적이고 너무 막 그 옳고 그런 것만 막 따지고 그러니까 정말 속정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안 느껴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냥 아버지도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렇죠? 아버지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잖아 지금. 아버지로서 해줬다는 거 이거 조금 막
일부러 가오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나한테 네. 어떻다고 느끼느냐, 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른 아버지하고 달리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조금 이야기해 주면 네. 사실은 아버지도 더 큰 마음을 내서 그래, 까짓거 뭐 1억 갖고 실수할 수도 있지. 또 한 번 하면은 뭐 되지 않겠어? 하고 마음을 내서 또 지원해 주실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정말 다시는 안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도 이거 빨리 풀라는 게 예. 감정으로 풀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사업자금 다음에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작은 아들은 이제 그건 믿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면 집을 얻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얻고 나갔어요. 아니, 그게 마치 그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다 큰 애가 맨날 기대해. 남편이 이제 집을 해주려고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마음이 있잖아. 근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더 이상 그렇게 돈 달라 소리 못하고 그냥 자기가 나 아버지한테 이제 지원 안 받아 하고 나간 거 아니야? 예,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나갔어요. 아이, 됐어. 예? 안 그래요? 근데 엄마 마음에서는 좀 그렇지. 아이고 뭐 대출금 그거 이자 갚으면서 살라니까 아이고 그거 우리 집안에 있는 남는 돈 그거 은행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거 그냥 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숙이면서 그러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버지한테 돈이 있으니까 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굽혀가면서 아버지 정말 뭐 저 지원 또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집 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입에 그 무슨 뭐 혀처럼 잘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인정받는 것처럼 하면서 아 요거 봐라 요거 사회생활 할 줄 아네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거야. 아버지가 왜 저러냐.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돈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래서 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어머니가 안타까워하고 계시구만. 근데 저는 자존심 세워서 나 진짜 아버지 돈 이제 지원 안 받겠다고 딱 선 긋고 자기가 독립해서 이자 내가 내면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대출 받았어 나 집 사겠다고 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그래야 이렇게 자존심의 대치 상태를 하고 나야 나중에 인격자 대 인격자로 다시 풀려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독립, 의존 이런 문제가 부자 간에도 걸려 있으면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돈 때문에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 자신도 헷갈려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딱 구별을 하고 나중에 다시 푼다 그러면 그건 뭐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이게 투자자와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채무자나 뭐 이런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좀 힘들지만 잘 버티면 언젠가 풀어집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 피로 엮인 인연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어져 봐야 아들도 아빠 고마운 줄 알아. 그러니까 나가서 아버지 좋은 거 고마운 거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오늘 분위기는 되게 적응이 잘 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좋아하시고 아버지한테 여보 그래도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당신 오히려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썼던 거 고맙고 근데 애가 자기가 자기 그 독립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좋게 생각합시다 하고 남편 편을 들어주세요. 남편 편을 들어줘야지 아들은 내가 편 안 들어도 내 편인 줄 알아. 그렇죠. 아들은. 근데 남편은 내 편 안 들어주면 진짜 자매님은 남의 편이에요.
여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요. 그러니까 예. 남편 네. 편을 들어주세요. 그게 네. 가정에 오히려 네.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그래서 네. 아들한테 오는 정이 안 들어와도 네. 엄마 때문에 네. 그래도 나중에 바깥에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네.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툭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도움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이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